2021년 1학기 공학수학 1 12번째 시간입니다. 6주차 수요일 수업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건데요. 우선은 는 오른쪽에 있는 gx가 여러 개의 함수의 곱이나 합으로 표현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 계산을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 다시 방법을 바꿔서 역연산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할게요. 물론 지금 풀이법은 상수 계수에 대해서만 지금 풀이법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성질은 일반적으로 다 만족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함수 계수를 그냥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pxy 프라임 플러스 qxy가 gx 이런 모양이죠. 자, 그럴 때 여기 gx라는 부분이 여기 올 텐데 만약에 두 함수의 합으로 표현됐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gx가 g1x 플러스 g2x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각각을 나눠서 계산하시면 돼요. 왼쪽을 똑같이 두고 한 번은 g1x 또 한 번은 왼쪽 똑같이 두고 또 한 번은 g2x 이렇게 두고 각각의 특수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g1x라고 두고 우리가 구한 특수해가 y1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리고 오른쪽을 g2로 바꿨을 때 그때 특수해는 y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왼쪽은 똑같고 오른쪽을 g1이라는 함수와 g2라는 이 함수, 두 함수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g1을 놓고 구한 특수해 y1과 g2라고 두고 구한 특수해 y2의 이 똑같은 상수를 가지고 표현되는 1차 결합. 이것이 주어진 이 미분 방정식의 특수해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것을 중첩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G1에 대해서 하나 풀고 G2에 대해서 하나 풀고 곱해진 상수는 그대로 곱하고 덧셈은 덧셈으로 연결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눠서 하면 이제 어려운 게 없죠. 앞에서 배운 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지수함수인 경우, 다항함수인 경우, 사인, 코사인을 포함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5.5 한번 보세요.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가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4x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10 코사인 2x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는 오른쪽에 있는 gx 형태가 세 개 함수의 덧셈으로 표현됐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세 개를 각각 계산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코사인 2x는 따로 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에는 지수함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쪽 뒤에 코사인 2x는 따로 하나 구분하면 되는데 앞에 걸 보세요. 앞에 거는 여기 지수함수의 승수를 보니까 여기도 2의 마이너스 x승이고 여기도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그렇죠? 여기 승수가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따로 계산할 게 아니고 승수가 똑같을 때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항은 그냥 한꺼번에 계산을 하세요. 그걸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는 오른쪽을 이렇게 지수 함수로 주어진 부분 하나로 생각하고 두 항을 더한 거죠. 그리고
코사인으로 표현된 이 항을 또 하나로 생각하고 이렇게 둘로만 나누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2의 3x승 이렇게 다르다면 그렇다면 세결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 여기 승수가 다른 지수함수다 그러면 각각 계산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같은 거면 한꺼번에 계산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예, 앞에서 배운 대로 예, 우선 보조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겠죠? 는 오른쪽을 0으로 떨구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조 방정식은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는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해를 구할 수 있고요. 특성 방정식은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람다 제곱이 1이니까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해서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1을 가지고 지수함수 2의 x승, 2의 1x승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을 가지고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두 개 만들고 1차 계란 만들면 되죠? 예, 해서 yc는 c1 2의 x승 플러스 c2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됐어요. 됐죠? 이제 yp를 계산하면 되는데 yp는 두 개로 나눠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g1x라고 둘까요? 여기 지수함수로 된 부분을 g1x는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4x 2의 마이너스 x승 또 하나는 코사인 g2는 10 코사인 2x라고 둘까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g1부터 네, 해결을 하겠습니다. 방정식은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는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4x 2의 마이너스 x승 예,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 지수함수 승수가 똑같으니까 묶어낸다고 했어요. 그럼 2의 마이너스 x승 묶어내고 거기에 2 마이너스 4x라는 1차식이 곱해져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긴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된 건데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된 건 어떻게 되느냐? 우린 아직 설명 안 했죠. 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처럼 어떤 두 함수의 곱인데 다항함수가 곱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항함수가 곱해진 것은 똑같이 다항함수 법에 의해서 똑같이 얘기해 주시고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항함수 얘기는 앞에서 배웠죠. 이게 1차식이니까 1차식을 통째로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1차 항과 상수항이 있죠. 그렇죠? 해서 a 플러스 bx 이렇게 생긴 1차식을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곱해진 다항함수는 그냥 곱한다. 어렵지 않죠? 예, yp를 설정할 때 그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수함수 부분 해결하면 되는데 여기 1차식은 똑같이 1차식 곱하면 되고 yp 만들 때 2의 마이너스 x승 이건 지수함수 부분에서 배웠죠. 중복이 있는 걸 봐야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람다가 우리 보조 방정식 풀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어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마이너스 1하고 한 개가 겹쳐요. 그렇죠? 한 개가 겹치니까 람다는 마이너스 1, 하나가 중복되니까 x를 곱한다. 그렇죠? 하나도 안 겹치면 안 곱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하나 중복됐으니까 x를 하나 곱해야 돼요. 예, 만약에 두 개가 중복됐다면 x 제곱을 곱한다. 잊어버리지 않았죠? 예, 그럼 우리 경우는 하나가 겹쳤으니까 x를 하나 곱해야 돼요. 자, 그럼 yp를 이제 우리가 설정해 둡니다. 2의 마이너스 x승하고 두고 똑같은 승수로 하나 중복됐으니까 x 곱하고 그렇죠? 그 앞에 1차식이 곱해져 있으니까 역시 1차식을 곱하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다항함수는 곱해진 거 그대로 곱하고 같은 차수로 예, 지수함수는 쓰고 중복된 만큼 x의 승수 맞춰서 하나 중복되면 x, 두 개 중복되면 x제곱 곱해가지고 설정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yp 설정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곱하고 정리하면 ax 플러스 bx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다 됐죠?
yp 설정이 됐으니까 이제 주어진 방정식에다가 대입하고 풀면 돼요. 그렇죠? 예, 주어진 방정식 y 자리에 yp 대입하고 예, 계산해서 a하고 b를 계산해 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대입하면 오른쪽은 이 값이죠. 예, 그러니까 2-4x 2의 마이너스 x승. 예, 이것하고 이제 yp를 두 번 미분한 것에서 yp 뺀 것이 이것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yp는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ax 플러스 bx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그렇다면 이 yp를 두 번 미분하고 그리고 이 yp를 빼주면 예, 2-4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돼야 된다. 됐죠? 이제 이 항을 계산하면 됩니다. 두 번 미분하는 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두 번 미분하고 거기서 이걸 빼주고 정리하시면 돼요. 미분하는 건 어렵지 않죠? 예, 두 번 미분하시면 됩니다. 해서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x승이 묶여 나오고 거기에 2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x가 곱해지면 됩니다. 예, 두 번 미분해서 정리한 거예요.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비교합니다. 예, 지워볼까요? 자, 그럼 결과가 두 결과가 같아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2-4x, 2의 마이너스 x승하고 우리가 계산한 거 두 번 미분해서 계산한 2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2b-2a 마이너스 4bx하고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비교해 보세요. 2의 마이너스 x승은 예, 나눠서 상쇄해버리고 남는 게 같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 1차식, 여기 1차식이니까 여기 상수항 2b-2a는 여기 상수항 2하고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1차항 계수 마이너스 4b 하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4하고 같아야 되죠. 그렇죠? 이걸 풀면 돼요. 2b-2a가 2하고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4하고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b는 1이네요. 그렇죠? b에다 1 대입하면 이쪽이 2가 됐으니까 a는 0이 돼야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a는 0이고 b가 1이다. 계산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yp 설정한데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렇죠? a는 0이고 b는 예, 1이다라고 계산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0 대입하면 떨어졌고 1 곱하나만 하니까 yp는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x의 제곱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지수함수로 되어 있는 부분은 yp 계산을 했습니다. 예, 이제 코사인 2x 부분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게 두 번째로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예, 오른쪽을 10 코사인 2x라고 두고 풀면 되는 거예요.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는 10 코사인 2x.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yp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코사인 사인 경우도 앞에서 배웠죠? 지수함수 없죠? 예, 그러면 알파 하는 값은 0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긴 코사인 2x니까 베타라는 값은 2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예, 0 플러스 2i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i 예, 이 값을 우리가 뮤라고 뒀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 여기 보조 방정식에서는 예, 우리가 계산한 그 값이 람다가 얼마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예, 2i가 절대로 같지 않아요. 이쪽은 복소수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중복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중복이 없으니까 그냥 코사인과 사인만 가지고 yp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만 있어도 코사인, 사인 다 써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코사인만 있지만 yp는 코사인, 사인 다 써서 a 코사인 2x 플러스 b 사인 2x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중복이 없으니까 예, 중복이 있다면 역시 x가 곱해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복이 없었으니까 이제 yp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설정한 yp를 이 식에 대입하고 a하고 b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그 결과는 10 코사인 2x가 돼야 되고요. 예, yp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두 번 미분하고 빼볼까요?
그러면 a 코사인 EX 플러스 b 사인 EX를 두 번 미분한 것에서 a 코사인 EX 플러스 b 사인 EX를 빼주면 결과가 10 코사인 EX가 돼야 되는 거고, 이제 미분해서 비교할 겁니다. 두 번 미분해요. 코사인, 사인 두 번 미분하면 코사인도 사인도 부호만 바뀌죠.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으로 갔다가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도 코사인으로 갔다가 다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부호가 바뀌는데 이번엔 여기 2x니까 미분할 때마다 2x를 미분한 2가 나가서 곱해져요. 연쇄법칙. 그렇죠? 한 번 미분하면 2가 나가니까 두 번 미분하면 2가 두 번 나가 곱해졌으니까 2의 제곱 4가 곱해져요. 부호 바뀌고. 그렇죠? 해서 이걸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4a 코사인 2x. 여기도 두 번 미분하면 2가 두 번 나가서 부호 바뀌고 마이너스 4b 사인 2x. 됐죠? 거기서 이만큼 뺀 거니까 뒤에는 마이너스 a 코사인 2x 마이너스 b 사인 2x 다 됐죠? 자, 그럼 코사인 2x, 사인 2x 정리합니다. 코사인 2x는 여기 마이너스 4a, 그렇죠? 코사인 2x가 여기 마이너스 a,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a, 사인 2x는 여기 마이너스 4b,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b, 해서 마이너스 5b,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과가 마이너스 5a 코사인 2x 마이너스 5b 사인 2x가 돼야 돼요. 어렵지 않죠? 여기 얻은 이 결과가 10 코사인 2x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긴 코사인밖에 없으니까 사인은 떨어져 나가야 되죠. 그럼 b는 0이죠. 그렇죠? 그럼 코사인은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5a가 10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a는 마이너스 2죠. 다 됐죠? 해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0이다. 이제 비교해서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럼 대입할까요? a는 마이너스 2고 b는 0이다. 그러면 사인 파트는 떨어져 나가요. yp에서. 그렇죠? 그럼 yp는 결국 마이너스 2 코사인 2x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코사인 파트도 yp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대로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이제 yp 앞에서 구했던 지수 파트하고 여기 뒤에서 지금 구한 코사인 파트하고 두 개를 더한 형태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의 해 y는 yc 플러스 yp였어요. yc는 공통으로 c1e의 x승 플러스 c2e의 마이너스 x승이었고, 그렇죠? yp는 지수 파트는 x제곱 2의 마이너스 x승이었고, 코사인 파트는 마이너스 2 코사인 2x였어요. 두 개 더한 걸로 gx가 표현됐으니까 yp 두 개 구한 것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연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yp를 계산하는 방법, 그 지수함수, 다항함수, 사인, 코사인 포함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gx 부분이 이제 여러 개 함수의 합으로 표현됐을 때에는 각각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지수함수는 승수가 같으면 같은 걸로 취급해가지고 끊어내고요. 승수가 다르면 다른 걸로 끊어내고요. 두 개 합으로 표현됐던 세 개 합으로 표현됐던 각각 계산해서 그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그걸 중첩의 원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배웠어요. 그렇죠? 다항함수는 어떻게, 지수함수는 어떻게, 사인, 코사인 어떻게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정리해서 연습하시고요. 이제 그걸 계산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술을 여러 개 배우면 여러분들이 각각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간단한 아주 짧은 시간에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구나 하고 캐치가 됐다면 그 방법을 쓰시면 돼요. 방법 제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게 역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선 역연산자가 무엇인지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미분 방정식 얘기를 할 때 y의 더블 프라임 하는 것은 d제곱 y, 그렇죠? y 프라임 하는 것은 dy,
예, 이렇게 D라는 미분 연산자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미분 연산자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해서 AD제곱 플러스 BD 플러스 C, 예, 이런 것이 있다면 D는 미분하는 겁니다. 독립변수가 X라면 DX분의 D 하는 걸 의미한다고 했죠. 예, 이것을 D의 함수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FD, 이렇게 미분 연산자를 함수처럼 표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FD라는 미분 연산자를 Y라는 함수에 시행한다라는 것은 FD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AD제곱 플러스 BD 플러스 C라는 미분 연산자를 Y에 시행한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D제곱은 2번 미분하는 거고, 그렇죠? Y를 D는 한 번 미분하는 거다. 상수를 시행하는 것은 그냥 그 상수를 곱하는 거다. 이렇게 다 배웠죠. 예, 해서 이걸 시행하면 A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Y 프라임 플러스 CY, 예,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결과가 이제 2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그다음 상수 곱하고 해서 이런 항들을 다 더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어떤 함수가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FD라는 미분 연산자를 Y라는 함수에 시행을 해서 우리가 gx라는 이 함수를 얻었다면 이것을, 즉 fd를 y에 시행했을 때 gx가 된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마치 fd로 나눈 것처럼 y는 fd분의 1 gx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gx에다가 fd분의 1 하는 이 연산자를 시행하면 y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럴 때 이 FD분의 1 하는 것은 마치 FD가 미분 연산자였어요. 그것분의 1, 그것의 역수를 쓴 것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나눗셈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걸 마치 나눈 것처럼 생각해서 FD분의 1 하는 것을 FD라는 미분 연산자의 역연산자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역연산자를 어떤 함수에 시행한다라는 것은 그걸 시행했을 때 이런 함수를 얻었다면 거꾸로 그 결과에다가 FD라는 미분 연산자를 시행했을 때 GX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예, 역연산자라는 것은 실제로 나눗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D분의 1이라는 역연산자가 있어요. 이것을 X라는 함수에다가 시행을 했어요. 자, 그 결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여기 아주 간단하게 D분의 1 하는 것은, 예,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게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배우고 나면 D분의 1X를 Y라고 해볼까요? 결과를.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D라는 미분 연산자를 Y에다가 시행하면 그 결과가 X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D라는 것은 미분하는 거니까 DY라는 것은 바로 Y 프라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Y를 미분하면 X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Y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미분해서 X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예, 이 역연산자를 이용하는 이유가 YP를 구하기 위해서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YP라는 것은 하나만 구하면 돼요.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 적분상수는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의미는 그렇게 의미가 있지만 필요 없습니다. 예, 해서 이건 가장 간단한 걸로 쓰면 돼요. 해서 C라는 것은 0이라고 생각하고 버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 대표가 되는 거 2분의 X제곱, 이것만 딱 선택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D분의 1을 시행하는 것은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게 연습하면 됩니다. D분의 1 X가 뭐냐?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엇을 미분하면 X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X를 적분하면 그 대표 함수가 뭐냐? 그거예요. X를 적분하면 2분의 X제곱.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D분의 1, 1이 뭐냐 그랬어요. 똑같죠? 미분해서 1 되는 함수가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D분의 1 하는 것을 D분의 1, 1 하는 것을 Y라고 두면 D를 Y에 시행하면 1이다. 예, 즉
y를 미분하면 1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미분하면 1이냐? 예, 1을 적분하면 되죠. y는 x 플러스 c. 그런데 c는 가장 간단한 걸 쓸 거니까 0으로 선택해서 버리고요. x다라고 답을 쓰면 됩니다. 예, 해서 미분에서 1 되는 대표 함수는 x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예, 미분 연산자라는 것에 역연산자라는 것을 정의를 해봤어요. 예, 이제 역연산자의 성질을 알아야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미분 연산자라는 것은 선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덧셈은 풀리지요. 그렇죠? 덧셈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각각 미분한 걸 더하면 되고 상수배, 곱해진 상수는 연산자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렇죠? 예, 알파 y라고 되어 있는 걸 미분해라 그러면 알파 그냥 곱하고 y를 미분해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연산자도 당연히 거꾸로 한 거니까 예, 선형적인 성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첫 번째, 덧셈에 대해서 풀립니다. 즉, fd분의 1 하는 역연산자를 어떤 두 함수의 합에다가 시행하는 것은 각각의 시행한 것을 더한 것하고 같아요. 덧셈에 대해서 이렇게 예, 전개가 된다, 풀린다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이 결과 기억하시고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값, fd분의 1 gx라는 것이 어떤 함수겠죠? 그걸 y1이라고 해볼까요? 예, 이쪽에 있는 값은 또 어떤 함수가 되겠죠? fd분의 1 hx 이것도 예, 어떤 함수니까 y2 이렇게 나와볼까요? 자, 그러면 역연산자의 의미에 의해서 첫 번째 fd를 y1에다가 시행하면 gx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fd y1은 gx 그렇죠? 두 번째도 fd를 y2에 시행하면 hx다 그런 뜻이에요. fd y2는 hx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gx와 hx를 더해 볼까요? 더하면 이것과 이것을 더한 거죠. fdy1 플러스 fdy2 그렇죠? 하지만 미분 연산자는 이렇게 같은 미분 연산자니까 예, 이 덧셈에 대해서 한꺼번에 쓸 수 있죠. 예, 선형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y1에 시행하고 y2에 시행해서 더한 것은 y1 플러스 y2에 시행한 것하고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gx 플러스 hx가 이것하고 같아요. 이제 거꾸로 씁니다. 이 미분 연산자를 여기에 시행해서 이게 된 거니까 이것의 역연산자를 여기에 시행하면 거꾸로 이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y1 플러스 y2는 이거 넘깁니다. 역연산자로 이쪽으로. 그럼 fd분의 1 gx 플러스 hx. 그렇죠? 예, 이게 같은 거예요. 자, 근데 y1 뭐였어요? y1 여기 있죠? fd분의 1 gx였어요. 그렇죠? y2는 뭘 y2라고 나왔어요? fd분의 1 hx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y1, y2를 매개로 해서 이쪽에 있는 값과 예, 이쪽에 있는 값이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연산자도 이렇게 덧셈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 각각의 시행한 것을 더하면 된다. 덧셈에 대해서 풀린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런 성질을 덧셈적 성질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 동차적인 성질. 상수배는 나갈 수 있어요. fd분의 1 역연산자를 cgx에다가 시행하면 곱해진 상수는 그냥 밖으로 나가면 돼요. 그리고 이 함수에다 역연산자를 시행해서 그 상수 그대로 곱하면 돼요. 예, 이런 성질을 동차적이라고 하지요. 그럼 이것도 확인이 되면 이제 덧셈적이고 동차적이죠.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니까 선형적이다라고 하지요. 예, 덧셈적이고 동차적이면 선형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똑같이 확인해 볼까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를 fd분의 1 gx를 y라고 둘게요. 그럼 이것의 의미는 fd를 y에 시행하면 gx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gx는 fdy다. 그런 뜻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상수를 곱해 볼까요? 똑같이 c를 곱하면
왼쪽은 CGX, 오른쪽은 CFDY. 그렇죠? 그런데 미분 연산자 FD는 역시 동차적이니까 상수 C는 이렇게 이 연산자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니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FD, CY가 되네요. 그렇죠? 예. 해서 CGX가 FD, CY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역연산자를 사용해 볼까요? FD를 여기에 시행했더니 이게 됐다. 그렇다면 FD분의 1을 여기에 시행하면 이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CY는 그렇죠? 예. FD분의 1을 여기다 시행한 거다. FD분의 1을 CGX에다가 시행한 거다. 됐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같은데 여기 y가 뭐였어요? y가 fd분의 1 gx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y를 fd분의 1 gx로 다시 바꿔주면 c를 곱한 거니까 c fd분의 1 gx다. 됐죠? 그래서 cy를 매개로 해서 양쪽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fd분의 1 역연산자도 상수배되어 있는 것은 역연산자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역연산자도 선형적이다. 예, 미분 연산자가 선형적인 것처럼 미분 연산자의 역연산자도 선형적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성질. 예, 이제 우리가 미분 연산자에서 배웠던 지수함수에 관한 성질을 똑같이 역연산자에 대해서도 확인할 거예요. 예, 이걸 사용할 거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야 되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지수함수 E의 AX승 이런 지수함수에다가 역연산자를 시행하면 여기 지수함수의 승수 A가 있죠. X 앞에 개수. 요것을 D에다가 대입해 보세요. 그럼 D 대신에 A로 바꾸면 FD는 FA가 되겠죠. 그렇죠? FA분의 1, 2의 AX승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 분모에 FA가 있으니까 절대로 FA가 0 되는 경우는 이런 법을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0이 아니면 바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0인 것은 이제 조작을 하셔야 되는데 뒤에서 연습을 할 겁니다. 0이 되는 경우는. 0이 안 되면 그냥 바로 대입만 하면 된다. 굉장히 쉽죠. 그렇죠? FA가 0이 아니면 FD분의 1을 지수함수 2의 AX승에 시행한 것은 A를 D 대신에 대입해서 FA분의 1하고 똑같은 지수함수 2의 AX승을 곱하면 된다. 이해됐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이 법칙. 예. 자, 그렇다면 왜 그런가 간단하게 볼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이제 배운 게 있었죠. 2의 AX승의 FD라는 미분연산자를 시행을 해주면 역시 이 A를 D 대신에 대입해주고 그대로 쓰면 돼요. FA 2의 AX승. 예, 이건 우리가 미분에서 확인을 했었죠. 그렇죠? 지수함수 미분할 때마다 여기 A가 한 번씩 나와서 곱해지니까 똑같은 모양의 그렇죠? 예, 그런 성질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알고 있습니다. 지수함수에 대해서 미분연산자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바로 역연산자로 표현할 거예요. 역연산자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예, 똑같이 FD를 여기에 시행했더니 이게 됐다. 무슨 뜻인가요? 역연산자를 거꾸로 여기에 시행하면 이거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해서 FD분의 1이라는 역연산자를 여기에 시행하면 그렇죠? 바로 이거다. 2의 AX승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FD분의 1 하는 역연산자도 선형적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FA는 대입한 값이니까 어떤 수예요. 그럼 그 수는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역연산자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해서 FA가 나가면 거기에 FD분의 1, 2의 AX승이 곱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2의 AX승하고 이만큼이 같으니까 이제 FA라는 값이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0이 아니면 하는 가정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0이 아니면 양변을 나눠줘요. 이걸로.
나누면 이쪽은 FA분의 1, 2의 AX승이고 오른쪽은 이것만 남죠. FD분의 1, 2의 AX승. 그렇죠? 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해서 역연산자도 지수함수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 여기 x 앞의 개수를 d에다가 대입해서 쓰면 된다. 단 이것이 0이 아닐 때다. 이해됐죠? 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역연산자를 사용해서 지수함수에 쓰는 거는 이제 알았으니까, 예, 다항함수는 조금 이따 다시 연습할 거고요. 예, 지수함수에 대한 것은 이제 알았으니까 지수함수가 되는 경우 gx가, 예, 그럴 때 이 역연산자법을 쓸 수 있겠죠? 예, 바로 가볼게요. 예제 5.6 보세요. 역연산자를 이용해서 미분방정식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플러스 2y는 2분의 1, 2의 2x승. 이것의 특수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가볼까요? yp를 계산할 텐데, 예, yp는 이것의 특수해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식은 y의 더블 프라임, 미분 연산자로 표현하면 d제곱 y. 그렇죠? y 프라임, dy. 그렇죠? 2y는 그냥 2하고 그대로 y 곱하면 돼요. 그러면 yp라는 이 특수해를 여기 y 대신에 대입하면 이 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예, yp를 2번 미분하고 yp 한 번 미분한 거 빼고 yp에 2 곱해서 더하면 2분의 1, 2의 2x승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 연산자를 가지고 표현하면 d제곱 마이너스 d 플러스 2라는 미분 연산자를 yp에다가 시행하면, 즉 yp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p 프라임 플러스 2yp. 그렇죠? 그 결과가 2분의 1, 2의 2x승이다. 그렇죠? 자, 그럼 미분 연산자를 가지고 지금 거꾸로 쓰면 역연산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미분 연산자를 yp에 시행하니까 이 결과가 됐다. 무슨 뜻인가요? 역연산자를 쓰면 이것의 역연산자를 여기에 시행하면 yp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yp는 이것분의 1을 d제곱 마이너스 d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 2의 2x승에 시행하면 바로 계산이 된다. 이해됐죠? 예. 이제 성질을 쓸까요? 여기 상수 2분의 1은 이 역연산자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2의 2x승에 d제곱 마이너스 d 플러스 2분의 1을 시행한 거다. 그런데 이 값은 어떻게 하냐? 지수함수니까 d 대신에 2를 대입해서 0이 아니면 그냥 쓰면 된다. 그렇죠? 그럼 d 대신에 2 대입해 볼까요? 2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렇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지고 2의 제곱 4니까 0 아닌 수지요. 그렇죠? 그럼 그냥 쓰면 되겠네요. 바로 이렇게 앞에 나온 수는 4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것하고 2의 2x승은 곱하면 된다. 앞에 전체 2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예, 답은 8분의 1, 2의 2x승이다. 쉽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A를 대입해서 0이 되면은, 예, 다른 기술을 써야 돼요. 그건 조금 이따 예를 하나 들어서 볼 겁니다. 예, 0이 아니면 그냥 대입한 값을 쓴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럼 예제 7번 한번 볼까요? 지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이것을 사인, 코사인에도 응용할 수 있어요. 예, 사실은 오일러의 법칙을 쓰면, 예, 사인, 코사인 하는 것도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볼까요? 예,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건지. 예제 5.7 보세요. 역연산자를 이용해서 미분방정식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2y 프라임 플러스 4y는 사인 2x. 이것의 특수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yp를 구합니다. 자, 그런데 sin 2x가 어떤 지수함수의 실수부 또는 허수부, 사인, 코사인은 항상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오일러의 공식이 뭐였나요? 2의 i 2x승. 예, 우리 앞에서, 예, 제차인 경우에 그 해를 구하는 방법에서, 예, 우리가 이 공식을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예, 복소분을 갖는 경우를 이렇게 오일러 공식을 써가지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사용했던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았죠? 2의 i 2x승.
하는 것은 여기 2x니까 2x로 맞춘 겁니다. 이게 바로 오일러의 공식을 쓰면 코사인 2x 플러스 i 사인 2x 이것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2의 i 2x승 즉 2x i승 할 텐데 여기 i를 앞으로 그냥 끌어낸 거예요. 네, 다른 건 없습니다. 2의 i 2x승이 코사인 2x 플러스 i 2x i 사인 2x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의 i 2x승 하는 이 복소수를 코사인 2x 플러스 i 사인 2x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즉 앞에 실수분은 코사인 2x죠. i에 곱해진 사인 2x 하는 것이 허수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2x는 2의 i 2x승 이것의 허수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2x 대신에 2의 i 2x승을 갖다 놓고 아까처럼 지수함수에 대한 그 역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얻어서 그 결과에 허수부를 취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만약에 여기가 코사인 2x였다 그러면 역시 지수함수로 이렇게 2의 i 2x승 이걸 갖다 놓고 계산해서 이번에는 그 얻은 결과의 실수부를 계산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사인은 이걸로 바꿔서 결과의 허수부, 코사인은 이 지수함수로 바꿔서 계산하고 그것의 실수부.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오일러의 공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코사인 2x가 실수부 플러스 i 사인 2x니까 사인 2x는 허수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사인 2x 대신에 2의 i 2x승을 갖다 놓고 계산할 거예요. 가볼까요? 그렇다면 yp를 어디서 구하냐 하면 sin 2x 대신에 이렇게 지수함수로 바꿉니다. 2의 i 2x승. 왼쪽은 똑같아요.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2y 프라임 플러스 4y가 2의 i 2x승이다. 이렇게 놓고 yp를 계산해 볼까요? 그렇다면 미분 연산자를 이용하면 y의 더블 프라임 d제곱 yp. 그렇죠? 예, 2y 프라임, 2y, yp, y 대신에 yp를 대입한 거예요. 4y, y 대신에 yp 대입해서 4yp. 됐죠? 그러니까 yp에 d제곱 플러스 2d 플러스 4라는 미분 연산자를 시행하면 다시 얘기하면 yp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2yp의 프라임 플러스 4yp 이렇게 된 거죠. 그 결과가 2의 i 2x승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연산자를 씁니다. 이 미분 연산자를 여기에 시행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미분 연산자의 역연산자를 시행하면 yp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지수함수 모양이니까 x 앞에 있는 개수 2i, 2i를 d 대신에 대입해요. 그렇다면 2i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i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역연산자니까 이것분의 1 곱하기 지수함수 똑같이 씁니다. 2의 i 2x승. 됐죠? 자, 그러면 2i를 제곱하면 2는 제곱해서 4,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4 없어졌죠? 해서 가운데 항만 남았어요. 4i 해서 4i 분의 1 곱하기 2의 i 2x승이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예, 이 분모를 실수화합니다. 곱하기 i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해주면 똑같은 수예요. 그렇죠? 그럼 분자는 i로 되고 분모는 i가 제곱됐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4가 되죠. 해서 마이너스 4분의 i 이렇게 실수화했습니다. 거기다가 2의 i 2x승 곱하면 되는데 다시 오일러의 법칙 2의 i 2x승은 코사인 2x 플러스 i 사인 2x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얻었으니까 실수부, 허수부 정리해야 돼요. 여기 i가 이렇게 제곱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쪽이 실수부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곱하면 플러스 4분의 1. 그렇죠? 그리고 사인 2x 하는 게 실수부. 그렇죠? 예. 그럼 허수부는 i가 곱해지는 이쪽 코사인 파트가 허수부가 되죠. 이 결과에. 그렇죠? 해서 예, i를 끄집어내면 i 곱하기 남는 거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2x. 그렇죠? 자, 그렇다면 4분의 1 사인 2x 플러스 i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2x. 이 복소수의 허수부라는 것은 여기 i에 곱해진 이 값이지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허수부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yp를 이것의 허수부를 취해서 yp는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2x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예, 해서 yp를 이렇게 구해봤어요. 됐죠? 연습해 두세요. 예, 오른쪽이 사인 또는 코사인 이렇게 표현되면 오일러의 법칙을 써서 이걸 지수함수로 바꾸고 사인은 이런 형태의 허수부니까 이렇게 바꿔서 계산한 것에 결과에 허수부를 취하면 되고 코사인이었다면 오일러 공식을 쓰면 이 부분에 실수부니까 이렇게 지수함수로 바꿔서 계산하시고 결과에 실수부를 취하면 된다. 이해됐죠? 예, 실수부는 i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면 되고 허수부는 i가 곱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i에 곱해진 나머지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연산자를 써서 치수함수 해결할 수 있죠. 예, 물론 대입했을 때 0이 아닌 케이스, 예, 이건 해결할 수 있어요. 0 되는 건 뒤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사인, 코사인 해결할 수 있죠. 야, 그렇다면 이제 다항함수 경우만 남았죠. 우리가 다루는 것 중에서. 그렇죠? 다항함수일 때는 약간 기술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무한급수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단한 하나의 결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제 5.7 보세요. 역연산자를 써서 미분방정식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2y는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것의 특수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합니다. 예, 이걸 미분연산자로 바꾸고요. 역연산자를 여기다 취해가지고 yp를 계산할 거예요. 그렇다면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여기에 이것의 역연산자 이걸 연산자로 바꿔볼까요? d제곱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 이 연산자를 y에 시행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yp는 그것의 역연산자 d제곱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 분의 1 이것을 여기 다항함수에다가 시행한 거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다항함수의 이 역연산자를 시행하는 법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건 예, 그냥 바로 계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약간의 기술을 씁니다. 예, 여러분들이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무한급수 중에 이런 모양이 있었어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연습하세요.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하는 값은 1 플러스 세모의 1승 플러스 세모의 제곱 플러스 세모의 3승 플러스 세모의 4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무한급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이 식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모양을 1 마이너스 얼마 분의 1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d제곱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 분의 1 하는 값이 있으니까 이 분모에 있는 이 값을 1 마이너스 세모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1 마이너스 세모라고 바꿔야 되니까 1이 있어야 돼요. 1. 1은 상수에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상수를 보고 이수로 나누면 1이 됩니다. 그렇죠? 해서 이 값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내볼까요? 분모가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여기 마이너스 2는 거기다가 1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d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이렇게 약분돼서 마이너스 d. 그렇죠? d제곱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로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뭘 곱하면 d제곱이 되냐? 마이너스 2분의 d제곱.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약분되고 d제곱 남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1 플러스 2분의 d 마이너스 2분의 d제곱 이렇게 예, 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해서 여기 1이 나온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뒤에 마이너스 얼마냐라고 고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일단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 이것을 1 마이너스 세모로 고칠 거예요. 그렇다면 1 마이너스 하고 고칩니다.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분의 d제곱 하는 게 나오겠죠. 2분의 d제곱. 그렇죠? 여긴 플러스 2분의 d니까 마이너스 하고 묶어내면 마이너스 2분의 d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얼마냐라는 모양으로 바꾸면 2분의 d제곱 마이너스 2분의 d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d제곱 마이너스 2분의 d가 세모예요. 됐지요? 그렇다면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은 1 플러스 세모 플러스 세모의 제곱 플러스 세모의 3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세모를 가지고 1승, 제곱, 3승, 4승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값은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다가 이 역연산자를 시행한 건데 이 역연산자를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하는 모양으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묶어냈고 1 마이너스 세모가 2분의 d제곱 마이너스 2분의 d 이렇게 돼서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하는 모양이 생겼다.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하는 모양을 급수를 써서 고칩니다. 세모를 1승, 2승, 3승, 4승, 점점점 이렇게 하면 돼요. 1 플러스 세모 플러스 세모의 제곱 플러스 세모의 3승 플러스 점점점.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 역연산자를 이렇게 급수 형태로 고친 거예요. 그렇죠? 급수 형태로 고쳐서 이제 다항함수에다가 이 연산자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볼까요? yp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하는 것을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시행할 텐데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하는 것을 무한급수로 1 플러스 세모 플러스 세모의 제곱 플러스 세모의 3승 플러스 세모의 4승 플러스 점점점 하고 바꿔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 무한급수로 표현된 이 미분 연산자를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여기에 시행하면 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최고차항이 몇 차인가요? 2차예요. 그렇죠? 주어진 다항함수는 2차예요. 2차니까 미분을 해보세요. 상수항은 한 번 미분하면 0이 돼요. 그렇죠? 1차 항은 한 번 미분하면 상수, 두 번 미분하면 0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2차 항은 한 번 미분하면 1차, 두 번 미분하면 상수, 세 번 미분하면 0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D3승 하는 것은 세 번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미분 연산자 중에서 D3승, 이 차수가 3승 이상이 되는 것은 이 전체를 0이 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무한급수를 다 시행할 필요가 없죠. 3승 넘어가는 건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뒤에 볼까요? 여기 4승 하는 것은 작은 차수가 d제곱보다 d가 작은데 d가 벌써 4승 돼요. 그럼 나머지는 4승을 다 넘어가요. 그렇다면 4번 미분하게 되는 거니까 뒤에 건 다 0이 돼버려요.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 3승 하는 것도 여기 d제곱 d가 있는데 3승하면 이 작은 차수 d가 3승이 돼요. 벌써. 그렇죠? 그럼 3번 미분하면 다 0 돼요. 없어지죠? 그렇다면 여기서만 남는데 요것만 시행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3승 이상 되는 건 버립니다. 그렇죠? 여긴 d제곱은 시행해야 되겠죠. d 시행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 이 세모의 제곱에서는 d제곱을 제곱하면 d4승이 나오죠. 이건 필요 없죠. 그렇죠? 이렇게 두 항을 곱하면 d3승이 있죠. 이것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제곱 파트에서는 이 부분의 제곱만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시행하는 것을 써보겠습니다. yp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었고요.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 3승 이상 되는 건 시행해도 0이니까 필요 없다. 그렇죠? 3승 아래 것만 씁니다. 1 시행하고요. 요거 2분의 d제곱 마이너스 2분의 d 시행하고요. 여기 제곱 파트에서는 이것의 제곱. 그렇죠? 제곱하면 4분의 d제곱이에요. 이것만 시행하면 된다. 이해됐죠? 이제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미분 연산자는 여기 상수항 1 그리고 한 번 미분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d 여기 d제곱 파트는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해 볼까요? 2분의 d제곱 4분의 d제곱 정리하면 2분의 하는 것은 4분의 2d제곱이니까 4분의 3d제곱 됐죠? 그래서 미분 연산자는 1과 마이너스 2분의 d 그리고 플러스 4분의 3d제곱 요것만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시행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예. D제곱하는 것은 예, 주어진 것을 2번 미분하면 되고요. 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어진 것을 1번 미분하면 되고요. 상수는 예, 우리가 시행하는 이 다항함수에 그냥 그 상수를 곱하면 되고요. 그렇죠? 해서 앞에 미분 연산자를 이제 시행을 해주면 남는 것만 3승 이상은 다 버렸어요. 그렇죠? D 3승 이상은 다 버렸습니다. 예, YP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의 이 주어진 함수 2번 미분한 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주어진 함수 1번 미분한 거 플러스 1 곱하기 주어진 함수 다 됐죠? 예, 요걸 계산하시면 돼요. 2번 미분하는 것은 상수 한 번만 미분해도 0입니다. 1차 2번 미분하면 0이에요. 이건 필요 없죠. 그렇죠? 요것만 2번 미분하면 되는데 한 번 미분하면 4x, 2번 미분하면 4가 되죠. 그렇죠? 해서 4분의 3하고 4 곱해졌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고 한 번 미분할 거니까 상수는 없어지고요. 이거 미분하면 4x, x를 미분하면 1이고요. 그렇죠? 이건 그대로 곱할 거니까 1은 곱 하나만 하고 이거 그대로 쓰면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다 됐죠? 예.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이 값을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이에요.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져 있었으니까 곱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yp를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 연습한 것은 역연산자를 다항함수에다가 계산할 때는 예, 그 역연산자를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모양으로 바꾼다. 거기에 있는 상수항으로 그 상수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은 1 플러스 세모 플러스 세모의 제곱 플러스 세모의 3승 플러스 점점점 무한급수로 바꾼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항함수 최고차항이 몇 차인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예, 몇 번 미분하면 전체가 다 0이 되는가라는 걸 생각하셔서 예, 그만큼 되는 것은 계산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0 되게 만드는 미분 연산자는 다 버린다. 됐죠? 그리고 남는 것만 가지고 계산한다. 이해됐죠? 그럼 사실은 유한계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무한급수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이렇게 연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 이제 지수함수, 사인, 코사인, 그리고 다항함수 다 역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지수함수 모양에서 a를 대입했을 때 fd, d 대신에 a 대입한 fa가 0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0이 안 돼야 그냥 대입한 걸 썼죠. 그렇죠? 하지만 0이 되면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미분 연산자 얘기할 때도 지수 이동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역연산자도 지수 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예, 해서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미분 연산자에서 지수 이동 알고 있는 거 어떤 함수에 e의 ax 승하는 지수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그런 모양의 함수에다가 fd라는 미분 연산자를 시행하는 것은 이 지수 함수를 연산자 밖으로 끌어내서 그냥 곱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것에다 뭘 시행하냐? d를 여기 a만큼을 더한 수 d 플러스 a로 바꾼 미분 연산자 그것을 gx 남는 것에 시행하고 2의 ax승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면 된다. 그렇죠? 예, 앞에서 미분을 이용해서 한번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자, 그렇다면 미분 연산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수 이동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역연산자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예, 그렇다면 똑같이 역연산자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역시 어떤 함수의 지수함수 2의 ax승이 곱해졌을 때 거기에 역연산자를 시행하는 것은 역시 이 지수함수는 역연산자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되고 남는 것에 어떤 것을 시행하는 거냐? 똑같아요. 나갔으니까 a만큼 d에다가 더해주면 돼요.
f d 플러스 a 분의 1 이런 역연산자를 가지고 gx에 시행하고 2의 ax은 곱하면 된다.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연산자의 지수 이동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지수함수가 나가면 그 승수만큼 뒤에다가 더한 것으로 바꾼다.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이걸 이용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런지 잠깐 볼게요. 가볼까요? 예, fd 플러스 a분의 1 gx를 어떤 함수 y라고 둬볼까요? 여기 있는 이 결과를. 그렇다면 이 역연산자의 그 정의에 의해서 y에 이 연산자를 시행하면 그러면 gx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gx는 fd 플러스 a y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같은 거니까 이제 양변에 2의 ax승을 곱합니다. 그럼 왼쪽은 2의 ax승 gx가 되고 오른쪽은 2의 ax승 fd 플러스 a y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미분 연산자의 지수 이동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 지금 지수 함수가 나와서 곱해지고 a가 더해진 꼴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뭐하고 같아요? fd 2의 ax승 y하고 같죠. 그렇죠? 지수 함수가 밖으로 나가면 d 대신에 d 플러스 a로 바꾼다라는 법칙이었으니까. 그렇죠? 해서 2의 ax승 gx하고 fd 2의 ax승 y하고 같아요. 됐죠? 그렇다면 이걸 역연산자로 표현만 하면 되겠네요. 이 미분 연산자를 여기에 시행해서 이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의 역연산자를 여기에 시행하면 거꾸로 이게 돼야 되죠. 그렇죠? 해서 2의 ax승 y는 2의 ax승 곱하기 gx의 역연산자를 시행한 거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y는 뭘 y라고 뒀어요? 이만큼을 y라고 뒀어요. 그렇죠? fd 플러스 a분의 1 gx를 y라고 뒀어요. 그러니까 y 대신에 이걸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2의 ax승 y 하는 것은 2의 ax승 y 대신에 이걸로 바꿔서 fd 플러스 a분의 1 gx.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2의 ax승 y를 매개로 해서 왼쪽에 있던 이 값하고 예, 여기 바꿔놓은 이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법칙이 성립했죠. 예, 역시 역연산자도 지수함수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곱해질 수 있다. 그때 여기 d는 d 플러스 a로 바꿔준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지수 이동 기억해 주세요. 지수 함수가 나갈 때 d 대신에 d 플러스 a로 바꾼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d-2분의 1 x2의 2x승을 계산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가볼까요? d-2분의 1 x2의 2x승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네요. 그렇죠? 예, 역연산자 밖으로 꺼낼 수 있고요. 2의 2x승 나가면 d를 여기 2이니까 d 플러스 2로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d-2는 d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 없어지고 d분의 1이죠. 그렇죠? d분의 1을 x에 시행한 겁니다. 아까 연습했죠? d분의 1x가 뭐냐? 예, d분의 1x가 뭐냐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미분에서 x가 되는 게 뭐냐? 그렇죠? 예, 2분의 x제곱 간단하게 대표 하나 쓰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2의 2x는 곱해진 거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지수 이동을 사용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0 되는 케이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예제 5.9의 두 번째 문제 볼까요? d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1 2의 ax승이 얼마냐 그랬어요. 여기 지수함수만 있으니까 아까처럼 d에다가 a를 대입해 보고 싶은데 d에다가 a를 대입하면 d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0이 돼버리죠. 대입하면 0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입해서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조작을 해야 되는데 예, 조금 전에 배웠던 그 지수 이동을 이용해서 조작을 할 겁니다. 가볼까요? d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1 2의 ax승 하는 것은 2의 ax승은 2의 ax승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지수함수 2의 ax승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가면 d 대신에 d 플러스 a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d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하는 것은 d를 d 플러스 a로 바꿨으니까 d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지수함수 2의 ax승이 나갔으니까 남는 건 1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1에다가 이걸 시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계산하면 돼요. d 플러스 a의 제곱할 때 d제곱 플러스 2ad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마이너스 a제곱 했으니까 a제곱은 사라졌죠. 그럼 d제곱 플러스 2ad 이렇게만 남았죠. d로 묶어냅니다. 그럼 묶어내면 여기는 d, 여기는 2a, d 곱하기 d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2의 ax승 나갔고요. 나가서 여기는 1만 남았고요. 1에다가 어떤 연산자를 시행한 거냐? d 곱하기 d 플러스 2a 분의 1 이것을 시행한 거다. 그렇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d 플러스 2a 분의 1 시행하고 그 결과에 다시 d분의 1을 또 시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1이라는 함수에다가 상수함수에 d 플러스 2a 분의 1 시행하시고 결과 내고 그 결과에다가 d분의 1 또 시행한 거다. 그렇죠? 예, 이제 순서대로 가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값은 2의 ax승 곱해진 거고요. 어디다가 d분의 1 하는 역연산자를 시행할 텐데 어디다 시행할 거냐? 여기다가 d분의 1을 시행할 거다. 그렇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여기 다항함수예요. 1, 상수함수 1.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 2a라는 상수가 있죠? 그렇다면 2a로 묶어내야 1이 생겨요. 그래서 2a 묶어냅니다. 예, 묶어내면 1 플러스 그럼 d는 2a분의 d가 되죠. 그렇죠? 자, 다 됐네요. 2a분의 1은 상수니까 예, 그냥 나가면 되는 거고 생각할 거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건 1 마이너스 세모로 바꾸셔야 돼요. 1 마이너스 하고 바꾸면 1 플러스 2a분의 d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a분의 d. 그렇죠? 예, 이렇게 세모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 파트는 이제 무한급수를 쓰시면 되죠. 갈까요? 2a분의 1은 상수니까 가장 바깥쪽으로 쓸게요. 2의 ax은 곱해져 있었고요. 여기다가 d분의 1을 시행할 거고요. 그런데 이 값은 이제 남는 게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은 무한급수로 1 플러스 세모, 세모가 마이너스 2a분의 d입니다. 플러스 세모의 제곱, 플러스 세모의 3승, 플러스 세모의 4승, 플러스 점점점. 그렇죠? 그것을 어디에 시행할 거냐? 1에 시행할 거예요. 그렇죠? 1은 상수함수니까 한 번만 미분하면 0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 번 미분한 거 0입니다. 두 번 미분한 거 0이에요. 한 번 미분한 거 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D라는 것이 1승만 있어도 전부 0이 돼버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다 됐죠? 그렇다면 남는 것은 1만 시행하면 되지요. 그렇죠? 예. 해서 1만 1에다가 시행해주면 되고 그 결과에 D분의 1 시행해주면 되고 그 결과에 2a분의 1 하고 2의 ax은 곱하면 되고 다 됐죠. 자, 그런데 1이라는 것을 1에 시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곱하는 거니까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1이니까 이제 1에다가 다시 d분의 1을 시행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d분의 1을 1에 시행한 것? 무엇을 미분하면 1이 되냐? 그렇죠? 대표 하나만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미분하면 1인가요? 독립변수가 x니까 x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 됐죠? 이제 2a분의 1 그리고 2의 ax승 그리고 x를 곱하면 됩니다. 예, 결과는 2a분의 1 x 곱하기 2의 ax승이다. 아주 쉽죠? 예, 이렇게 연습해 두세요. 예, 다항함수인 케이스는 예, 항상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을 이용하면 된다. 됐죠? 지수함수의 경우에 a를 대입해서 0이 아니면 그냥 쓰면 되고 0이면 예, 이렇게 조작하면 된다. 지수 이동을 사용해서 조작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